안녕하세요. 만화보는 혁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조로가 와노쿠니에 가지고 온 검 세 자루가 모두 와노쿠니에서 만들어진 검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해외 각지에 퍼져 있던 와노쿠니의 검들이 조로에 의해 다시 와노쿠니로 돌아오게 되며 조로는 본의 아니게 와노쿠니의 명예 환수꾼이 되어버렸는데요. 이외에도 조로에 관한 TMI들이 사이사이에 들어있으니 본인이 어디까지 알고 있나 확인하며 보신다면 더욱 재미있게 시청 가능하실 것 같네요.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만화보는 혁이. 첫 번째로 화도일문자입니다. 참된 호걸 오뎅이 4살이 되어 곰을 때려잡기 시작할 무렵인 55년 전 와노쿠니에는 시모츠키 코자부로라는 도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코자부로는 쇄국 국가인 와노쿠니가 누구처럼 갑갑하였는지 오뎅을 만나 명도 엠마를 전해준 뒤 자신이 만든 칼 화도일문자와 함께 와노쿠니를 떠나 모험을 시작하였고, 코자부로는 어느 날 이스트블루의 한 섬을 방문하였는데 웬 도적대가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코자부로는 도적대를 몰아내고 사람들을 구해주었으며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지 말라며 검술까지 알려주게 되는데, 사람들은 코자부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마을 이름을 코자부로의 성인 시모츠키를 따서 시모츠키 마을이라고 짓게 됩니다. 코자부로는 이 과정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사랑은 허리케인이라고 했나요? 이 여인에게 반한 코자부로는 모험을 멈추고 마을에 정착하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코자부로는 코우시로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고, 또 세월이 흘러 코우시로는 쿠이나라는 딸을 낳게 되었는데, 이 마을은 조로의 고향이기도 한 시모츠키 마을이었으며, 조로의 스승이 효고로가 설명했던 와노쿠니의 방출형 폐기의 개념인 아무것도 베지 않을 수 있는 검사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것도, 여자는 남자를 이길 수 없다는 남성 우월주의 사상을 쿠이나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조로가 와노쿠니쿠리의 방언인 스네치를 알고 있었던 것도 바로 시모츠키 마을이 와노쿠니에서 파생된 마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조로와 쿠이나의 스토리로 이어지는데요. 쿠이나가 일명 그 사건으로 사망하게 되고, 시모츠키 가문이 화도일문자를 더 이상 계승할 수 없게 되자 조로는 뭐가 그리 급했는지 장례식도 안 끝난 상갓집에 찾아와 화도일문자를 넘겨달라고 소리칩니다. 우리의 착한 스승님은 1천만 베리, 한화 약 1억 원에 달하는 검을 아무 조건 없이 조로에게 넘겨주었고, 쿠이나의 라이벌이자 좋은 친구였던 조로는 그녀의 의지를 이어받아 세계 최강의 검사를 꿈꾸며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조로는 카이도를 쓰러뜨리기 위해 와노쿠니에 도착하였고, 화도일문자는 조로 덕분에 약 55년 만에 고향 땅을 밟게 됩니다. 두 번째는 3대 귀철입니다. 3대 귀철은 시작과 끝이 마을인 로그타운의 작은 무기 상점에 있었습니다. 귀철은 요검으로서 사용자들에게 불운을 안겨주어 비운의 죽음을 선사하는 골칫거리의 칼이라, 상점 주인 역시 골칫거리로 여겨 가게 구석에 5만 베리짜리 검들 사이에 숨겨놓고 한 놈만 걸려라 식의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을 조로가 발견하게 되고 구매하려 합니다. 가게 주인은 결국 양심에 찔려 이를 만류하였지만, 조로는 검이 마음에 들었는지 상남자 팔뚝 퍼포먼스를 시전했고, 그걸 본 가게 주인은 감동한 나머지 자신의 가보인 유바시리까지 얹어서 공짜로 검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 후 수백 화가 지난 995화에서 3대 귀철의 제작자는 와노쿠니의 대장장이 텐구야마 히테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조로가 추후에 얻게 될 코자부로가 만든 명검 엠마도 사용자에게 해를 가하는 정신나간 검이었던 것을 보면 와노쿠니의 도공들은 기괴한 칼 만들기에 일가견이 있는 듯합니다. 귀철을 얻게 된 조로는 우여곡절 끝에 와노쿠니에 입성하게 되었고, 귀철은 조로 덕분에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아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슈스이입니다. 먼 옛날 와노쿠니에는 용을 배웠다는 전설의 사무라이 류마가 살고 있었고, 이 류마가 사용하던 검이 바로 슈스이입니다. 류마는 향년 47세에 그만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와노쿠니의 사람들은 류마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슈스이를 그의 시신과 함께 묻어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오뎅이 오로치에게 속아 빤스춤을 추던 23년 전, 와노쿠니에서는 카이도와 모리아의 전쟁이 한창이었고, 격전 끝에 전투에서 패한 모리아가 류마의 시신과 슈스이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로부터 16년 후 모리아는 부르게 그림자를 이용해 유마를 좀비로 부활시켰고, 그렇게 약 5년간 모리아의 졸개로 살아가던 유마를 조로가 나타나 부르게 그림자와 함께 해방시켰는데, 마침 슈 대령에게 유바시리를 잃어 검이 한자로 부족했던 조로는 유마가 가지고 있던 슈스이를 챙겨 모험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또 시간이 조금 흐른 2년 후, 조로는 모험 끝에 와노쿠니에 도달하였으며, 슈스이는 조로로 하여금 약 23년 만에 와노쿠니의 땅을 다시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로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와노쿠니의 명예 환수꾼이 되었네요. 물론 슈스이를 빼고는 돌려주지 않을 테지만요. 앞서 사이사이에 조로의 검에 관한 TMI를 껴두겠다고 하였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몇 개 더 준비해 보았습니다. 조로는 이후 슈스이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앞서 코자부로가 만들어 오뎅에게 주었다는 명도 엠마를 손에 넣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칼은 모두 용을 베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용을 베었던 칼을 반납하고 용을 베었던 칼을 다시 손에 넣은 셈입니다. 히오리가 말한 슈스이를 대체할 만한 칼이란 어쩌면 이런 의미였던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또한 규키마루가 조로를 칼도둑으로 오해한 적이 있었는데, 조로는 당시 슈스이를 제외하고도 오래전 와노쿠니에서 사라진 검을 두 자루나 더 차고 있었습니다. 타지에서 왔음에도 와노쿠니에서 사라진 네임드 검들을 세 자루 꽉 채워 허리춤에 차고 다녔기에 입가에 밥을 묻히고도 밥 안 먹었다고 하는 셈이라 규키마루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로가 와노쿠니에서 어김없이 길을 잃고 미아가 되었을 때, 토노야스를 자칭한 시모츠키 야스이에가 조로에게 접근하여 마을에 초대하여 깨끗한 물을 나눠주는 등 여러 가지를 도와주며 조로의 길잡이 역할을 자처했었는데요. 당시 타지에서 온 유페이스들은 대부분 아프, 호킨스, 드레이크 등 카이도 측의 사람들이었는데, 야스이에는 같은 유페이스인 조로를 어째서인지 아군으로 판단하여 살갑게 대해주었습니다. 이는 조로가 시모츠키 류마의 슈스이를, 시모츠키 코자부로의 화도 일문자를, 즉 자신의 가문인 시모츠키가가 사용했던 검을 두 자루나 차고 있는 조로를 보고 규키마루와는 다르게 도굴꾼이 아닌 와노쿠니를 구해줄 인물임을 눈치채어 결전의 날 전에 여기저기 들쑤시며 사고치고 다니는 조로에게 접근하여 길잡이 역할을 자처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로는 돈을 주고 검을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조로의 검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이지만, 원피스 96권 SBS에서 오다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조로에게 스네치를 알려준 할아범은 코자부로 본인이라고 하며, 코자부로가 와노쿠니를 떠날 당시 그를 따라 나온 사무라이들이 몇몇 더 있었다고 하는데, 이 말인즉슨 시모츠키 마을에는 코자부로 일가를 제외하고도 몇몇의 사무라이들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SBS는 끝나지 않고 오다 선생님의 의미심장한 한마디, 어라? 어쩌면 조로의 혈통이? 오다 선생님이 본편에서 다뤄주실지 맥거핀으로 남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합리적 의심을 해봐도 괜찮은 걸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재미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